보석 감정 중급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제가 초급에서 수업을 일단 다이아몬드 감정까지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석 감정 초급은 보석 감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보석 감정의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장비 활용 면에서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보석감정 초급 강의를 들으신 분들 정도의 실력이라면 지금 현재 국가 인정 자격증 중에서 보석감정사 기능사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석감정 초급 수업을 할 때 중급을 또 실시할 계획이 있다. 중급은 초급을 강의를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게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정도 깊이가 있기 때문에 보석감정사 기사급의 자격증 시험에 응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보석감정 중급은 이미 보석감정의 흥미를 많이 느끼고 이론적으로 조금 또는 실기적으로 장비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접하게 되면 조금 더 유익한 수업이 되겠죠. 물론 처음부터 초급이 아니고 중급으로 바로 올려오셔도 상관이 없겠죠. 어떤 경우에 올라오시면 좋냐면 어떤 세공작업, 기금속 주얼리 제작에 관해서 계속 흥미를 가지고 배우고 계시다가 주얼리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하나의 원재료,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만 만드는 주얼리 제품보다는 거기에 보석이 또 다이아몬드나 유색 보석이 세팅됨으로 인해서 그 제품의 어떤 디자인 면이나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얼리 제작을 하신 분들은 항상 보석 감정과 감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급은 초급을 들으신 분도 해당되고 주얼리 제작에 계속 관여를 하신 분들은 중급을 들어오셔도 학습 이해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중급은 초급에서 다뤘던 실습, 어떤 보석, 유색 보석 감별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법을 똑같이 진행은 하지만 그 검사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초급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보석명 찾기, 차트를 보고 보석명을 찾는 수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다이아몬드 감정에서는 일반적인 플로팅, 작도와 프로포션, 테이블 크기라든가 포블리언 깊이라든가 큐렛 크기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면까지 수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의 수업을 유색 보석 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어떤 기타 검사를 통해서 보석명이 이루어지겠죠.
초급에서도 똑같은 어떤 실습을 했어요. 했죠. 이 보석명 찾는 거 하나 빼고 다 이루어졌죠. 근데 초급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그죠? 이론이 길면 또 힘들어 하시고, 간만에 보석 감정을 배워보려고 흥미를 찾으려고 했지만 너무 어려운 단어, 수준에 맞지 않는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접하는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초급이면 초급에 맞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중급이니까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써도 초급 또는 주얼리 제작에 관여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먼저 외관 검사 한번 볼까요? 외관 검사. 외관 검사는 어떤 특별한 장비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외관 검사 안에는 세 가지 항목의 검사법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돼요. 첫 번째, 색상. 두 번째, 투명도. 세 번째, 특수효과입니다. 특수효과. 이 세 가지의 항목을 외관 검사란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돼요. 이 색상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색상 뭐 일반적으로 쭉 봐왔던 색상 그런 건데, 우리 여러분들 또는 제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적색 계열의 빨간 니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광원 있죠, 광원. 태양광. 광원의 단위 중에서 가시광선. 광원의 우리 또 단위는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 1 나노미터는 10옴스트롬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갑자기 색상을 이야기하다가 광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초급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광원 중에서 가시광선이라는 범위가 있어요. 700에서 400나노미터입니다. 400나노미터. 이 안에 있는 이 가시광선, 그러니까 700에서 400나노미터에 있는 가시광선이 무지개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자, 보라자자. 700에서 400나노미터에 있는 이 가시광선이 여러분들의 빛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을 입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펜라이트 있죠, 펜라이트. 펜라이트 중에서 이렇게 백색 말고, 백색으로 나오는 광은 말고 황색으로 되어 있는 광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단색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색광. 이 단색광은 700에서 400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589.3 이 부분에 있는 이 황색이죠. 빨주노. 황색이 우리가 보석 감정에서 쓰는 단색광입니다. 그러니까 외관 검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펜라이트를 많이 쓰잖아요. 특히 특수효과 검사할 때 펜라이트를 자주 쓰는데, 여러분들이 펜라이트를 구입하실 때 색상을 굳이 보려고 펜라이트를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형광등 아래에서도 색상 정도는 나오죠. 근데 이 펜라이트를 여러분들이 외관 검사 하실 때 구입하는 이유는
이는 특수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이제 특수 효과 중에서 이런 과시광선이 비쳤을 때의 색상과 단색광을 비쳤을 때의 색상이 다른 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펜라이트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펜라이트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백색으로 된 거 말고 황색으로 되어 있는 펜라이트를 여러분들이 사셔야 제대로 된 외관 검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관 검사란에 이 색상이라는 것을 먼저 관찰해야 되는데, 이 색상을 관찰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라이트를 비춰서는 색상을 제대로 감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색상은 펜라이트를, 단색광인 펜라이트를 사용하지 마시고 자연광을 쓰신다. 자연광을. 자, 그리고 바닥이 흰 바탕 위에 약간 띄어서 페이스업 상태. 그러니까 우리 스톤이 이렇게 보통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면이 우리가 윗면이 보이는 면이에요. 페이스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위쪽에 오게끔, 그 다음에 흰 바탕 위에서 약간 띄어서 색상을 관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어떤 스톤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따르시면 돼요. 자연광이고 흰 바탕이고 페이스업 상태고 약간 띄우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급에서 보석 감정은 보석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석명을 맞추는 스톤 중에서 굉장히 색상이 약한 스톤이 있어요. 모그나이트나 쿤자나이트, 이 스톤들은 핑크색이거든요. 근데 색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계열에 해당되는 종에 해당되는 굴절율이나 이런 면이 나오면 이 종에서 모그나이트나 쿤자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색상 검사는 이쪽 방향으로 해주셔야 모그나이트와 쿤자나이트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이 부분이 더 색상이 진하냐면, 스톤은 이 지름이 스톤의 높이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긴 부분으로 색상을 검사하셔야 제대로 된 색상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지름을 100으로 보고 이 거드를 43%, 16%, 위 부분을 16% 이렇게 커트를 깎기 때문에 위아래 합체는 어떤 길이보다는 지름이 더 길기 때문에 다른 어떤 스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모그나이트나 쿤자나이트에 해당되는 종에 걸리면 색상 검사를 옆으로 해주시면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색상 검사에서 좀 규칙이 있어요. 보석 감정에서의 색상명 있잖아요. 색상명이 어느 정도 약간 정해져가 있어요. 적색, 황색, 녹색, 청색,
보라색, 핑크색, 흑색, 금정색,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빨강색, 뭐 노랑색 이런 단어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보석명을 찾으시려면 뭐 소방차색 뭐 이런 단어는 외관검사의 색상명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재우고 보석감정을 공부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단어에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 적색, 황색, 녹색, 백색, 무색 이런 단어에 하얀색 이런 단어 적으시면 안 돼요. 그죠? 하얀색. 뭐 생각나는 대로 뭐 여러분들이 생활했던 어떤 색상을 적으시면 아니 된다. 그래서 보석 감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색상을 이렇게 딱 계속 재우고 자주색도 있죠. 적색, 황색, 녹색, 뭐 청색,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익숙해야 되겠죠. 색상 검사의 색상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색상명을 적으실 때 갈적색, 자적색이라는 단어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갈적색은 뒤에 있는 적색이 주색이 되겠고 이 앞에 있는 갈색이 보조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스톤이 적색 계열인데 갈색이 약간 섞여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섞여 있어요. 자적색도 전체적으로 보면 적색인데 보랏기가 있는 스톤. 자, 그럼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적색, 황색, 녹색, 청색 이렇게 그냥 쉽게 적어야 되는 스톤이 거의 90% 이상이긴 한데 반드시 갈적색, 자적색으로 적어줘야 되는 스톤이 보석명에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갈적색으로 바로 반드시 적어야 되는 스톤은 알만다이트 가닛입니다. 알만다이트 가닛은 적색 계열의 보석이긴 하지만 갈색을 포함하고 있고 자적색은 로돌라이트 가닛입니다. 이 로돌라이트 가닛은 자적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색상으로 갈적색과 자적색을 구분해 줘야만이 보석명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간단한 전체적인 색을 적는 이 적색에서도 적색을 황색으로 보면 보석명이 바뀌어지겠죠. 근데 적색을 황색으로 보고 녹색을 적색으로 보면 이 보석 감정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초급에서는 색상명을 적으실 때 적색을 녹색으로만 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되는데 적색을 녹색으로 봐가지고는 보석명을 절대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위에 전체적으로 보석명을 맞추는 적는 계열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알만다이트 가니까 로돌라이트 가닛은 뒤에 나와 있는, 나중에 설명하게 될 굴절율도 비슷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색상명으로 알만다이트 가니까 로돌라이트 가닛으로 구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색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색상을 적으실 때 유의해야 될 스톤이 있어요. 자황수정, 그 다음에 스보드민의 변종에서 워터멜론이라고, 수박석이라고 있어요. 자, 이 스톤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황수정은 좌측, 우측 다른데, 한쪽은 보라색, 한쪽은 황색. 이 자자는 뭐래? 보라자자도구만. 보라자자, 한자를 또 이렇게 적두구만. 보라자자, 황색.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구분이 되어 있다네, 좌측. 그러니까 자수정과 황수정, 자수정과 황수정이 붙어 있는 이 수정을 이렇게 깎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라색과 황색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자황수정은 색상명을 보라색 플러스 황색 또는 보라색 샤트 치고 황색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황수정은 정확하게 보라색과 황색이 구분되어 있는 스톤이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단어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고, 또는 셔트, 이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자, 스보드민에 있는, 이건 종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석의 종은 부모, 변종은 자식. 저희들은 변종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스보드민의 변종 중에서 워터멜론, 수박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안쪽은 적색, 바깥쪽은 녹색. 이렇게 수박같이도. 근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깥이 적색이고 안쪽이 녹색인 것도 있어요. 자, 그렇듯이 자황수정과 마찬가지로 이 수박석, 워터멜론은 색상이 녹색과 적색이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스톤들은 적색 플러스 녹색으로 반드시 색상명에 이렇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된다. 오늘 수업, 제가 외관 검사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중급에서는 초급과는 좀 다르게 좀 복잡한 내용도 들어갈 것이고, 중급에서의 수업을 제하고 진행을 하면 보석감정사 기사급 실기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중급에서는 여기 보석명, 그죠? 보석명을 기입하는 수업이 들어가 있고, 다이아몬드 감정에서 같은 경우는
플로팅, 작도와 프로포션, 테이블 크기라든가 크라운 각도라든가 퍼블리언 깊이라든가 좀 디테일한 것까지 수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첫째 1강에서 외관 검사의 색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떤 색상명을 적고 어떤 것은 어떻게 적고 알마인과 로돌은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고 자왕수정과 같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색상명은 어떻게 기입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초급에서는 제가 색상명을 한글로만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급에서는 영문은 또 어떻게 적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하고 투명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